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외국인 매도 확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로 상승 마감했죠. 오늘 글로벌 증시의 흐름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조심스럽게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요. FOMC 정례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유로존 시장도 독일 지수 중심으로 해서 큰 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 역시 다우종합 지수는 17,000선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러셀 2000, 나스닥, 좀 중소형주 그리고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 좀 돋보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 다소간의 혼조 상황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 좋게 보여주었다라는 것,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 나타났었다라는 것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계속 지금 FOMC 회의 열리고 있습니다. 29일, 30일 양일간 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이제 양일간 이제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날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 날은 QE를 종료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 부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있는 FOMC의 마지막 회의가 되니만큼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금리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내년으로 이연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150억 달러 매입 규모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850억 달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100억, 150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져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150억 달러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이번 달 FOMC 회의를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가 시장의 대세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도 조용하게 좀 더 비둘기적인 차원으로 종료가 되면서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남겨져 있는 상황, 연말 소비 시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사는 조금은 더 이제 소비 쪽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에 크게 주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굉장히 대형주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낙폭과대주의 강세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가는 말 고성장주를 그대로 지금 쫓아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낙폭 과대주라 하면은 지금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가치주가 되겠습니다. PBR 1배 미만, 하지만 PER도 최소한 5배에서 한 5배에서 한 7배, 7배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현대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현대중공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화학주도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 자본재가 되겠습니다. 자본 투하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종목 수급이 비어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지금 맞는 시점일까? 아니면 뭐 게임주랄지 엔터주랄지 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 발표 직후 바로 다소간의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 기술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점. 다만 뭐 롯데케미칼도 그랬었고 뭐 LG 생활건강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 발표 전날 아니면 전전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다는 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바로 만회가 되면서 그 주가를 조금 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큰 변동성을 먹을 수 있는 건 실적 발표 전후에서다라는 것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시고요. 여기서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불확실성의 해소다라는 것. 실적이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조금 좀 실적이 부정적이다라는 쪽에 컨센서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 다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계속 쫓아가야 될 것이냐. 변동성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을 내가 따먹을 자신이 있다. 아니면 따먹을 자신이 없다라는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수익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냥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제 그 정리해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변동성을 계속 먹고 싶다. 아니면 변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극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치주와 지금 성장주 그리고 그 둘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쏠림 현상이 너무 크게 나타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둘로 포트폴리오를 좀 쪼개서 갖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이슈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방향성 투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른 면이 있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결국은 이슈 중심 시장에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 기업 실적, 저금리, 후강통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이슈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배당주 일단 이슈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배당주 연말 되면 배당 기산일 12월 30일이 되겠죠. 배당 기산일과 함께 시장 내에서 10월 말부터 이제 서서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배당과 관련주 지금 우리 그 한국거래소에서는 10월 21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새로운 그 신배당 지수를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에 배당 편입 종목도 이미 지금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된 펀드들이 요즘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펀드들, 주식형 펀드들의 대부분이 배당 관련 펀드다라는 것. 올 초 배당 관련 펀드의 규모가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시장 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 관련 펀드의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것. 이미 100% 넘게 그 시장 자체가 성장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배당 관련 펀드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공급단을 맞춰줄 종목들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다소간에 이제 그 과매 수 국면에 들어갈 그 가능성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배당 관련주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과거에 배당 뭐 성향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회사의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올해 그들이 배당을 줄 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영업실적으로도 이제 그 판가름이 나겠죠. 올해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면 올해 줄 배당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 이번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이 부분도 꼼꼼히 같이 챙겨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다산네트워크스 6,20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습니다. 현재 승률 36승 31무 18패가 되셨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아직 관심 계속 가져도 괜찮죠? 네, 참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다산네트워크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말까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네요. 얼마나 제가 또 당황했으면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유선에 대한 그 인터넷 망이죠. 그런 부분 자체 전산망 작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단 권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실적에 과연 우리가 기대했는 만큼 나올 수 있느냐인데 지금은 조금 과도기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자, 내수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해외 쪽에 진출을 위해서 큰 그런 어느 정도의 상승이 조금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장 큰 어느 정도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매출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시간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 주가 자체는 지금 이 자리가 저가입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주가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를 해보시면요, 꾸준한 상승 권력 자체를 나타냈던 곳이 바로 이 구간대 여기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었죠.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자, 이 자리 중에서 조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왜 이 자리가 중요한지는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고, 대신 이 6,200원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고,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손바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단 권역에. 자, 그리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갭이라는 부분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6,220. 예.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그 자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갭이 또 생겼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분봉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평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다시 한번 저항권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빠진 가격이에요.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실상 우리가 종가상으로는 또다시 손절가를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중에 이제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손절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모습 봤을 때 시청자분이 혹시나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이번에는 손절가를 6,100원으로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6,100원은 무너지지 않는 한 좀 더 홀딩하는 전략,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아쉽습니다. 네, 괜찮겠죠. 또 올라오겠죠. 예. 네, 오늘 당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올라와도 일단 패는 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쉽습니다. 자, 신성통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의류 브랜드 업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성통상이 하고 있는 브랜드, 자, 올젠이라는 부분이 있겠고, 백화점과 올젠 아시죠? 그 올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엔듀라는 또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스파 브랜드 탑10, 그 브랜드도 있고. 자, 이런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냐면 바로 지오지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지오지아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김수현 씨입니다. 잘생겼다, 그죠?
담고 싶죠. 자, 그 광고 모델을 중국에서 씁니다. 중국의 남성들이 이 지오지아의 정장에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도미준 교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의류 브랜드 업체 중에서도 왜 신성통상을 봐야 되냐면 앞에서 그런 브랜드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산업동향 지표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동향 지표를 한번 보시면 유가 하락에 대해서 유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가계에 대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죠. 가계에 대한 가처분 소득 자체를 한번 본다면 원래 경유나 아니면 휘발유 여기에 대한 유가 자체는 우리 가계 소득에서 원래는 차지하는 비중이 한 7에서 8% 정도가 나타납니다. 한 가구당.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유가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4%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잉여되는 3%와 4% 그 사이에는 바로 민간 소비에 대한 확대로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이거든요.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인데 거기에 민간 소비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바로 의료업종이라는 거죠. 섬유 의복 업종 자체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을 충분히 초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농담삼아 아까 전에 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인기 있는 브랜드, 인기 있는 광고 모델을 쓰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신성통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바닥을 오랫동안 기었다, 그죠? 바닥 오랫동안 기었고. 자, 이게 1235원이에요. 상당히 저렴한 주식이에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 자체는, 자, 주식 수를 보세요. 1억 4천만 주입니다. 주식 수에 비해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또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막 1,000원짜리, 이상로 전문가는 1,000원짜리 안 한다 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주식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한번 같이 또 볼게요. 1260원짜리가 지금 맥점 자리죠. 그 맥점 자리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자, 분봉으로 이것도 한번 더 볼게요. 자, 1260원, 1250원. 자, 이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 자체는 여기 거래량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 자체까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형국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반등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하물며 오늘 반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5% 이상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김수현 씨를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네. 그만큼 산업동향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달라지고 있는 민간 소비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의료주 중에서도 인기 있는 의료주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75원대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신성통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예상 좀 해주실까요? 일단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13포인트 정도 상승한 1938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2.42% 상승한 564.71%에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일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왔죠.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 2010년 이후로 최고치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 89에서 이번 달 94.5로 가파르게 상승됐다라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중국 쪽에서도 호강통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는 한다. 홍콩 쪽에서도 홍콩이랑 중국 쪽 주식 쪽을 스윙을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또한 미국과 유럽 쪽에 힘을 좀 받아서, 그리고 전일 중국 쪽에서는 2%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자체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예상 들어봤고요.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우선은 중국 내수 쪽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삼성 L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중국 내수 쪽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부분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내수 쪽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마진도 좋아지면서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쪽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모바일 앱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마진이 상당히 좋고 분기별로 지금 400억, 500억 가량의 이익단에서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한 중국 내수 쪽으로 가고 있는 샘표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에서의 중국 내수 쪽의 진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강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요코트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식 내수 쪽도 마찬가지고, 또한 중국 주식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종목들과 한국 주식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간대도 제가 그런 종목들도 한 번쯤은 말씀드리면서 투자의 정보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예상치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13.26% 상승한 1938.98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20% 상승한 565.49포인트에서 증시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는데, 이게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9월, 8월 정고점까지는 아니어도 9월, 8월, 10월 이 근처 지수까지 17,000포인트까지는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다우존스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지금 S&P 500 지수도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똑같죠. V자 반등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8월, 9월 이때 지수를 보수적으로 봐도 2050포인트 근처, 삼성전자로 따지면 125만원 선 근처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모습이 1925포인트를 보면 상승 여력이 100포인트 이상은 남아있는데 조금 힘이 2000포인트 근처에서 좀 다시 한번 또 저항대를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유럽과 같이 급반등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오늘장은 좀 긍정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시작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오늘 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증시 또한
코스닥은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 다우존스나 S&P 500 같이 많이 V자 반등의 모습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 동향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좀 매도를 하고 코스피 지수나 그런 쪽은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 관심을 가지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거래소 시장 대기업들 위주에서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불명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주가가 따라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좀 찾아가지고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3% 상승한 15,442.39엔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차 0.5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호재가 있나 봅니다. 4.83%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2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과 기아차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모처럼 많은 1.5%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아모레퍼시픽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화재만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0.67%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소폭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1.79% 상승하고 있고요. 컴투스 오늘 강합니다. 2.5%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오늘도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의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사이좋게 0.6%씩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 강세 움직임입니다. 우선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하면 증권 업종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유한타증권이 좀 4.8% 강세 움직임입니다. 키움증권, 대우증권, KTV증권도 1%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강한데요. 지금 신한지주가 5%대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지주가 3%, 우리금융, 한국금융지주, 기업은행 모두 2%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들도 강세인데요.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1%대,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도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 2.3%,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겠는데요. 게임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컴투스와 게임빌 마진율도 좋고 계속적으로 이익 상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제뇽은 8.4%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게임 출시 이슈 등으로 인해서 게임주들 대부분이 이제 축배의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데요. 전방 산업이 좋다 보니까 원익 IPS,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1%대, 크루셜텍 같은 경우 3.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요, 외국인들 오늘도 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은 좀 매수해주고 있네요. 좋죠.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웬일로 투신이 강력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랑 투신이 거래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39억, 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전체적으로 12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점에 잡은 것을 수익 실현을 하는 건지 손절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한 10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의없이 개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52억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과 외인은 37억, 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 유통이나 전기가스 쪽은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대했던 화학과 철강, 기계, 전자, 운송장비 전체적으로 소액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업종에 대해서 기관이 36억 정도 좀 강력하게 매수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장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증시 자체를 오늘 하루 종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환율이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2원 70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이 하락한 1,04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6원 시점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1,04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9월 내구재 수주와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각각 부진과 호조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지표 발표 시때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9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1.3% 감소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달러화는 이를 반영해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10월 소비자 심리 태도 지수가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연동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미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완만한 강보 압세를 보였습니다만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 발표 이후 2원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함께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여기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어제와는 달리 장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당국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국이 특정 레벨을 방어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달러 매도의 심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1,050원이 어제 하향 돌파된 이상 이제는 주요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그 역할을 바꾸겠고요. 해외 위험 통화들의 미 달러화 대비 반등세를 보이는 것과 함께 원화 역시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외 위험 통화들의 동향을 보면 원화와 상관성이 높은 호주 달러를 비롯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유럽계 통화들까지 미 달러와 대비 21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달러 엔의 경우는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때 최소한 오늘까지는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라는 위험 선호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의 공식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지나고 있는 1,045원대가 1차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겠고요.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지나고 있는 1,043원대가 2차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마침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경에는 10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양적 완화는 완전히 종료되면서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최근 미 연준이 의사록을 통해서 강한 달러에 대한 부담감을 표명한 만큼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선 반영을 해온 만큼 미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달러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입니다. 3분기 호실적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NHN엔터는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에 2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요. CEO가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신한지주부터 보시겠습니다. 신한지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신한지주 오늘 5.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라서 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날 잠정 집계 결과를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8,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6%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매출 부분은 거의 25% 늘어난 상황입니다. 3분기 당기순이익 부분이 지금 시장 예상치가 5,600억 원이었는데 지금 6,515억 원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으로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선 대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그런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익 개선과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손실로 잡아놨던 계정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들 상당히 뭐 성장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내에 제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에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박스권 트레이딩 저점으로 45,000원에서 54,000원 내에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한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오늘 9%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NHN 엔터테인먼트는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신작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웹보드 게임, 그러니까 PC를 기반으로 했던 게임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 예를 들어서 이제 애쉬소프트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빠지는 사업군에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처럼 빠지지도 않고 컴투스 같이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지만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런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적자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경우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라인팝의 후속작인 라인팝2, 또 젤리 몬스터즈 온더락 같은 종목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가 해외 진출에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돈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컴투스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벌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벌 수 있는 게임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꽂힐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점에서 잘 잡을 필요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올라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꽂히는 순간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한타증권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증권업종이죠. 4.3%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대표이사가 이제 대만 사장과 한국 사장이 있는데 두 명이 모두 다 970주씩 장내 매수했다고 지금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거는 단기적인 이제 이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후광통 쪽에 대한 최대 이슈다라고 외부 쪽에서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후광통은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업이 이제 대만 쪽에서 상하이 법인이나 태국 그렇게 동남아시아 쪽에 범아시아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후광통에서의 수혜주로서 보실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연말 배당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서한은 공공기관 이전 수혜주 부각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HAM미디어는요, 중국의 대규모 마스크팩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SK이노베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정유화학 관련되고 좋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고배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적자를 3분기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488억 나왔죠.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었는데 글쎄요, 고배당 분명히 지금 찬바람이 불면 항상 준비해야 될 게 고배당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증권사나 금융계 쪽에서는 11월 정도부터는 고배당주에 대한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정도부터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시라고 10월 초부터는 분명히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장이 시끄럽죠. FOMC 뭐 150억 달러 이제 10월에 끝나네, 양적완화 종료하네, 기업 실적 안 좋네, 이런 뉴스들에 파묻혀 가지고 지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고배당 한다고 하니 뭐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제 정유업종이나 이 화학 쪽에 대한 뭐 업황의 개선이 꾸준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제였나 저번 주였나 이제 물어봤었죠. S오일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정유업 쪽에 대해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전날 S오일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제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업황의 개선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죠.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정제 마진만 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81.42달러가 될 겁니다. 41달러였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장중에 80불도 이제 무너졌었죠. 그런 걸 보면 유가 자체가 과거에 150불 때까지 했던 모습이 나온다면 정유주에 대해서 이제는 뭐 돌아서야 된다, 이제 진바닥이다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황의 개선이다 생각해가지고 돌아서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그리고 S오일 때문에 뭐 ELS 낙인 물량 되게 많았었죠. 그런 물량 때문에 주가가 많이 끌어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의외로 좀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거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조선 쪽도 업황의 개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업 전반적으로 뭐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었죠. 이런 걸 보면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뭐 유가 자체가 이제 80%에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잡는다고 치면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다만 향후에 호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나 없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내시고 나가시는 전략도 좋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4분기 매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서한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대 수혜주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근데 차트 자체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하는데, 차트 자체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차트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주봉상으로만 놓고 본다고 쳐도 역사적 신고가를 조금 있으면 갱신을 할 것 같은데, 갭으로 좀 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만 거래량 자체가 워낙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갭으로 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가 괜찮게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12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보죠. 매출액 기준으로는 12년도에는 1,481억, 13년도에는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상반기 반기 동안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해 가지고 뭐 가파르게 한 50% 6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홀딩해서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HAM 미디어를 좀 보겠는데, 중국 쪽에 대규모 마스크팩 출시한다, 뭐 수출을 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뭐 연초에 5월달만 해도 600원인 게 지금 3,700원이네요. 많이 올랐죠. 화장품 관련된 사업, 중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성장성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요요커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뭐 화장품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중소형주, 소형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2009년도였죠. 2009년도가 기아차가 뭐 10,000원일 때 9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한 7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왜 올라갔냐면 중국 쪽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도시화 정책 해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 우리도 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중국 쪽 수출이 급등하면서 뭐 매출이 급증하면서 기아차 같은 대기업들도 주가가 어떻게 보면 7배, 8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HAM 미디어 같은 이제 마스크백,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대규모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아요. 12년도에는 뭐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13년도에는 1100억 그리고 상반기에는 한 3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 조금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12년도 적자, 13년도 적자, 14년도에도 지금 1분기, 2분기 다 적자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이 기업이 꾸준히 매출이 나와서 뭐 주가가 향방에도 지금 뭐 3,000원, 4,000원이지만 뭐 10,000원, 20,000원이 가지 않나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차트만 놓고 본다면 정방의 5일선도 이탈 안 된 상황에서 5일선 접하지도 않고 계속 상승을 하죠. 이런 모습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뭐 한 4,000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가지 않겠는가, 만약에 간다면 조정을 받은 다음에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하고 저가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건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개선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는 안티에이징 사업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내기주인 영우디SP는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급등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두산건설 오늘 5%대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우선 실적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두산건설이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3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뭐 1,500%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증가율보다는 우선은 숫자가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 등 판관비가 감소가 좀 눈에 띄고요. 주택 관련 대손 충당금, 아까 전에도 신한주자 때도 대손 충당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들도 뭐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손실이 예상이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손 충당금이라서 잡아놓는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조금 분양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하면 바로 당기순이익 부분이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가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재무 건전성 부분이 모니터링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추세라는 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좀 두산건설 같은 경우 상당히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뭐 모기업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 계열사에서의 뭐 유상증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성 리스크도 좀 예전에 비해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산건설 만약에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고 하면 올라올 부분도 크지만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안 좋아졌던 부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보다는 바운딩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서린바이오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빠져서 계속적으로 회사 자체는 좋은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증권업 쪽에서는 한서린 바이오 한이 서렸다 그렇게 회자될 정도로 조금 미진했었는데 오늘 신사업 발표 뉴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안티에이징 사업 진출을
보고 있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진출 등 지금 신사업 확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도 안티에이징 시장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매출이 나왔을 때는 멀티플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웰빙 트렌드 아니면 소득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의료기기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선은 연말에 또 배당주로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현금 연속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서린바이오 상당히 짱짱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대라고 하면 상당히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주가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뭐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영호 DSP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을 했죠. 오늘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영호 DSP 같은 경우는 OLED나 아니면 LCD, 반도체 등 디스플레이 검사 쪽을 하는 그런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LCD 쪽, 국내 쪽은 좀 뭐 성장 부분이 정체가 되어 있지만 중국의 CDC 판다와 130억 규모의 LCD 자동화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DC 판다 같은 경우는 중국 4대 LCD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진출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장을 했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멀티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따라서 대부분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신규 새내기 종목들은. 근데 영호 DSP 같은 경우 상장하는 쯤에서 중국 진출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보통 첫날 상한가가 갔었을 경우는 한 2, 3일 정도는 더욱더 좀 훨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뭐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양행입니다. 3분기 양호한 실적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알티캐스트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문 테마주들이 연일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뭐 유한양행이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제약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주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보수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3.6% 정도 오르고 있는 6,500원 정도 올라서 18만 7천원, 뭐 6천원 왔다 갔다 하네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뭐 첫 1조 클럽에 달성을 한다. 뭐 그게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뭐 급등을 하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잠정 매출액 기준으로 2,591억으로 뭐 전년 동기에서 17%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4.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유한양행 뭐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일회성 호실적을 좀 제외를 하면 주가가 뭐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유한양행은 좀 투자하기 되게 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스권이에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2011년도나 12년도에 10만원대까지 밀린 시점을 빼고는 과거 4,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박스권 라인이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뭐 조금 좀 관망하신 투자자다 라는 장 자세히 안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증권사에 말씀하셔가지고 유한양행 16만원 오면 전량 매수해 주세요 라고 하면 20만원 오면 매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뭐 큰 변동성 자체도 워낙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 자체가 오늘 좀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주가 자체가 오늘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되네요. 안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호실적이다 라고 좀 모양새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괜찮게 보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반등세를 좀 힘입어 가지고 좀 반등이 좀 더 강력하게 19만원, 20만원 정도까지는 강력하게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근처,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한 20만원 타깃이 잡혀져 있으면 본인은 한 19만 8천원이나 7천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트레이드 하시면 수익이 좀 괜찮게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알티캐스트인데, 이 종목도 호실적이죠. 호실적인데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치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단식 V자 차트만 놓고 보면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계단식으로 보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갭 분명히 메꿉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갭 분명히 메꾸는데, 호실적,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호실적.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증가가 안 되고 단순히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상승하는 기업들은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앉은 시점이 언젠가 오게 될 거고요. 이제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500억 정도 매출, 13년도에는 700억 정도, 73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도 벌써 한 500억 정도, 505억 정도 되네요. 505억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3, 4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주고 있고, 차트만 놓고 보면 만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보합을 이룬 다음에 주가가 좀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갭으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조금 메꾸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은 주봉으로 놓고 보고 일봉으로 놓고 본다고 쳐도 좀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차트가 상승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캔들을 좀 메우고 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10,000원에서 11,000원 이 선에는 어느 정도 조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기문 수혜주라고 지금 난리죠. 휘닉스 소재도 그렇고 반기문 소재라고 반기문 테마주라고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CCNS도 그렇고 휘닉스 소재, 한창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테마주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테마주에서 수익 많이 봤다 하시면 테마주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테마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테마주 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기관 좀 소위 말해서 작전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만져가지고 차트를 만져가지고 주가를 좀 만져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개인이 이거 따라서 사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 관련 테마주 어디든 있죠. 어느 나라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치 관련 테마주 분명히 있습니다.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반기문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전일 같은 경우 1,200원대 주가였던 게 최근에 2,000원까지 50% 6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하한가 비슷하게 맞았죠. 하한가 갔다가 또 밀리는 상황인데 오늘 또 올라가네요. 이런 거 보면 글쎄요, 개인 투자자가 정치 테마주에서 나는 매년 수익을 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종목을 조금 개인이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시면 다른 대형주나 가치주, 성장주 투자 절대 못합니다. 이거의 수익을 맛본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만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는 손실이 나는 구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셔야 되는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항상 이슈화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밀려야지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실적주만 가는 깨끗한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 대형주 중심의 반등 국면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됐다. 시장 반등 시도 좀 더 이어질 듯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쇼커버링 가능성이 있다. 낙폭과대주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FOMC 이후 실적 장세를 대비하자. 분할 매수 관점에서 관망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됐다. 시장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듯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반등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속적인 반등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외국인, 국내 기관들 순매수 부분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미국 FOMC 28일, 29일 회의 앞두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중간선거 앞둔 상황에서 좀 관망세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투자 심리에는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지금 예상보다 부진한 3, 4분기 실적 발표가 앞으로 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10월 FOMC 결과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보시면 FOMC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전약 그리고 후강 패턴이 많이 나타났던 사례들이 있고, 최근 시장 조정으로 이제 코스피가 12개월 PBR 1배 미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수들이 해소되고 완화된다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반등 시도 계속 재차 강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시장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해소와 맞물려 가지고 시장 반등이 일어날 때 쏠림 현상 차별화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었던 경기 민감주들,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 가지고 좀 분할매수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반등 시도가 좀 더 활발해질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등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연속성을 계속 확인하기는 조금 FOMC라든지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을 염두해서 좀 개별 모멘텀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배당 시즌 맞이해서 배당주라든지 미국 소비 시즌 도래하기 때문에 IT라든지 섬유일보 이런 업종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 역전을 누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강한 상승 가닥에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죠? 미국 선물이 좋지 못하니까 또 상승을 크게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선물로서는 우리가 흐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선물이 되게 폭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자, 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회귀가 되면 꼭 위험한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다 훅 간다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 소폭이나마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뭐가 거친다고요? 제가 계속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거친다고요?
안개가 그친다. 안개 속 장세가 걷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전일도 저희 가족분들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안개 속 장세가 좀 거칠 예정이니까 내일부터 점진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결국은 좀 안개 속 장세는 실적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선반영이 되지 않았던 곳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 그것은 또 폭락의 어떤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반영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종목군들 중에 보면 지금 영유아 관련주죠. 그러니까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그런 것들 다시 리바운딩 되고 있다는 점도,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이 다시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신 관련주들 여전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래차 관련주들도 역시 괜찮습니다. 우리 산업이 다시 12,000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죽였다고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46,000원대 이상, 즉 47,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대, 단기적 저항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계속 수급이 좋죠. 그래,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쭉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코스닥도 570선 회복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섬유 의류 관련주 중에 TK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바닥을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장으로 회귀를 하면요, 이 흐름이 전환됐을 때 테마주는 급락이 보통 나옵니다. 이게 바로 훅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테마주는 훅 올라갔을 때 잡았을 때 떨어져 버리면 약이 없습니다. 왜? 뾰족선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죠. 실적이 안 받쳐주면 결국은 뾰족선을 그리고 떨어지고, 그것이 어느 정점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지지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대도 없어요. 지지대 없이 무너뜨립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지지대 없이 무너지면 결국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볼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손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손절이 내가 참 손절이 힘든 사람이다 싶으면 이런 테마주에 편성하는 것들, 테마주가 아무리 올라가도 눈 찔끔 감고 그건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제가 테마로 얻은 수익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폭탄을 선물 받은 거하고 똑같다. 왜? 자, 테마로 한번 수익을 조금 맛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테마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벌었던 것보다 더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시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테마일 것 같다라는 추측성, 그것도 자제를 해야 되지만, 테마주로 수익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테마주만 눈에 보인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 맹점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이거 무슨 종목이든지 테마탄 종목들만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크게 한번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장을 이기기는 참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기법이나 강좌 내용이 있더라도 시장에 역행해서 가면 결국은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장성은 시장에 역행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꼭 재주목을 받게 돼 있고, 시장의 하락 시에도 결국은 그 섹터로 갈 수밖에 없는 쪽이라면 그 성장성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걸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한참 테마주들이 많이 불고 있었어요. 김무성 테마라고 불리는 디지털 조선이 있었는데요.
이 디지털조선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7,000원대까지 갔다가 자, 김무성 의원 관련주가 훅 빠지기 시작했죠. 뭐가 불기 시작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불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같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테마는요, 테마를 다루는 사람들이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기 때문에 매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00원대 잡으신 분들은 또 걱정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5,000원, 6,000원을 또 깨고 내려와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5,000원, 5,500원 부근도 밑으로 살짝 깨고 거의 5,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었어요. 이런 것들은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추격 매수인데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디지털 조선이 지금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 2,000원에서 지금 7,000원까지 들어 올렸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테마의 편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테마에 편승됐다. 그러면 훅 빠질 때는 뾰족선을 그리면서 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직까지 뭐 김무성 의원 지금 정치권 테마주라고 해서 반기문 총장 그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보성파워텍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고 실적이 좋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지금 점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캔들 선이 안 보입니다. 점만 지키고 있죠. 자, 이 보성파워텍이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사장으로 있다. 이게 무슨 이게 밸류에이션입니까? 그죠?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크게 물리실 수 있으니까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 대표 관련주들 있죠. 진hen생명강입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3,000원 찍었다가 훅 밀렸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세요. 여러분, 테마에 편승해서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0.5%가량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3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6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